오늘 수업은 이제 수학 및 삼각함수고요. 그 중에 삼각함수는 안 나오고 수학적인 기능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찾기 참조함수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자, 여기 누르셔서 길버 커말 2급에 있는 섹션 06번 문제네요. 06번 문제.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VLOOKUP 함수를 구해라 하는 거는 뭐냐면요, 참조함수예요. 그 다음에 MID는 문자열 함수입니다. 문자열 함수. 뭐 수학함수도 아니고, 근데 이제 MID 함수가 주가 아니라 여기는 VLOOKUP 함수가 주고요. VLOOKUP 함수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잠깐 볼게요. 1번 문제는 코드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목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버티컬 룩업이라 그래요. VLOOKUP 함수를 쓰는 거고요. 2번 문제는 코드가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로로 수평으로 나열됐다 그래서 이건 HLOOKUP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VLOOKUP하고 HLOOKUP은 주어진 데이터 표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HLOOKUP,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VLOOKUP 배우시면 HLOOKUP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는 거고요. 첫 번째, 대출금리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 접수 코드가 보이고 고객 명칭이 보이고 대출 금액이 나왔는데, 금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을 이용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김현미 씨가 학자금 대출을 했다면 금리가 2.2%가 맞는 것이고, 김현미 씨가 출산 상품을 만약에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3%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출 상품에 대한 코드가 지금 책에 보니까는 다섯 번째 글자 요거래요. 요거 001-3- 뭐뭐뭐뭐, 요 가운데 다섯 번째 글자가 이 코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는 VLOOKUP을 쓸 겁니다. VLOOKUP을. 자,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지정한 열에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주는데,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가 편하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코드가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까? 1, 3, 2 이게 아니라 2, 3, 1 이것도 아니고 1, 2, 3 오름차순 되어 있죠? 옆에도 1, 1, 2, 3, 3, 4, 4 오름차순 되어 있죠? 예. 일단은 오름차순으로 나열된 것 같아요. 코드는 밑에 표가. 자, 그럼 얘를 이제 선택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찾고자 하는 값이 뭐니? 3이었죠? 이 사람 접수 코드가 3이었지 않습니까? 3을 쓰세요. 책에서는 MID 함수를 이용해서 잘라야 되는데 우리 이게 급하니까 3이라고 써본 겁니다. 컴마. 그럼 이 3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하단에 표가 있어요. 표. 1, 2, 3이라고 시작하는 코드 표가 있어요. 11 코드라는 글자부터 잡지 않고요. 알맹이를 잡습니다. 알맹이를. 컴마.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접수 코드가 왼쪽에 3이라는 코드를 찾았고요. 그 3에 해당하는 코드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찾아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3이니까 결혼자금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4.2%가 나오려니까 코드가 첫 번째고요. 당연히. 두 번째는 상품 이름이 두 번째고 금리가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3. 앞에 3하고 뒤에 3하고 다른 의미예요. 예. 만약 이 사람이 출산자금을 찾아왔다 그러면 출산자금 상품을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대출금리가 3이죠. 당연히. 대신에 여기 2가 되면 이 사람은 출산 상품을 가져온 거죠. 이 사람이 김현민 씨가 학자금을 받았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1이라고 써야 되겠죠? 1. 그러면 2.2%를 가져오는 거고, 지금은 김현민 씨가 접수 코드가 3이니까는 결혼자금이잖아요. 결혼자금. 그러니까 4.2%라는 걸 출력해 줄 거라고. 그래서 코드가 첫 번째요. 상품 이름이 두 번째요. 대출 금리를 가져오는 거니까 3을 쓰는 거지. 만약에 김현민 씨가 대출받은 상품 이름이 뭔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써야 돼요? 2. 상품 이름은 2잖아요. 그렇죠. 2를 쓰는 거고, 지금은 금리를 가져오는 거니까 3을 쓰는 거고, 그런 거죠. 컴마. 3하고 똑같은 걸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유사하고 일치하는 걸 찾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4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접수 코드가 4야. 그럼 코드명에 4라는 없죠?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어차피 1, 2, 3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럼 정확히 일치하는 걸 써도 되고, 어차피 1, 2, 3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름차순 정렬이라 그랬잖아. 오름차순 정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름차순. 첫 번째 열 값이 1, 2, 3이라고 하는 값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만 유사일치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코드 밑에 표가 3, 2, 1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때는 얘를 써야 돼. 정확히 일치로. 여기 상품 코드가 11, 22, 33, 44 어때요? 오름차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유사일치를 써도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22, 11, 33, 55, 77, 44, 22 막 서로 달라. 순서가 막 섞여 있어. 그러면 정확히 일치하는 거. 이때 위에 있는 건 안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랭크 함수 구할 때 큰 숫자가 1등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뭐 썼어요? 0 썼죠. 0. 0. 근데 위에 있는 게 0이고 아래가 1이잖아. 장미란 씨가 뭐 박태환 씨가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랭크 함수는 위에가 0일 때 생략해요. 근데 VLOOKUP은 HLOOKUP은 위에 1일 때 생략해요. true가 1이에요. 이거를 실기시험 볼 때는 어차피 내가 마우스로 클릭하고 보면 되지만 필기시험은 내가 외워서 가야 되니까 기억하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엔터 칠게요. 컴마를 제가 여기다. 어떻게 됐어요? 답이 이상하게 됐는데? 3 분명히 맞잖아요. 이거 3. 틀려야 맞아요? 만약 0을 쓰면 맞나? 0을 쓰면? 잠깐, 문법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찾고자 하는 값이 여기 3이라 그랬고, 여기 1, 2, 3, 여기 지금 찾고자 하는 테이블은 여기 밑에 있는 표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대출금리를 찾아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에러가 났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얘가 1일까? 과연 1일까? 얘가 진짜 1이라고 썼느냐 이거야. 1이라고. 1이라고 썼느냐가 문제야. 자세히 보시면 얘가요. 1은 아니고요. 여기 숫자로 변환하면 답이 돼요. 숫자로 변환하면 답이 된다고. 근데 얘는 사실은 숫자가 아니고 글자였어요. 이 숫자가 아니라 글자라고. 왜냐면 얘가 뭐예요? 숫자의 글자예요? 얘가 숫자의 글자예요? 글자죠. 001-3-1121이라고 썼으니까 얘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라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여기다가 숫자를 물어봤거든. 근데 사실은 따옴표를 써줘야 돼. 따옴표를 치면 맞아요. 숫자로 써서 에러가 난 것 뿐이야. 얘를 따옴표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글자 3을 찾아라 이거지. 글자 1, 글자 2, 글자 3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4.2%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지금 하여튼 얼떨결에 뭘 하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게 처리가 되긴 됐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 얘를 뭐로 썼었어요? 숫자로 썼더니 오류가 났잖아. 왜? 밑에 찾고자 하는 참조 코드가 숫자 3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 3이었다는 뜻이야. 이거는. 그럼 이건 잊어버리고, 그러면 글자 3은 어떻게 잘라온 거예요? 글자 3은 001-3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라온 거죠? 요거. 여기에서 얘를 잘라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얘를 자른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3이라고 자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자른 거냐? 보세요. 는 미들 A의 세 번째 셀. A의 세 번째 셀이 얘예요. A의 세 번째 셀이 요건데 이거에서 다섯 번째 산계를 자른 겁니다. 우리 책을 볼게요. 접수 코드에 맨 앞에서 다섯 번째 글자. 다섯 번째 글자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시작해서 몇 글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다섯 번째에서 시작해서 몇 글자? 한 글자. 이 얘기입니다. 얘를 자르니까는 뭐가 됐다?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사실은 요 3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요게 들어가야죠. 요게 요 안에 쏙 들어가야죠. 요거는 공부방에 그대로 다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MID보다 더 중요한 건 VLOOKUP 함수라는 거예요. VLOOKUP 함수. 예. 이거는 출제위원이 출제하려고 여기서 코드에다가 1, 2, 3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얘를 글자로 변환시킨 거예요. 얘는 또 숫자고 얘는 숫자. 제가 여기 보면 숫자로 변환 이런 거 아까 나왔는데 아까 여기다가 1 쓰고 2 쓰고 3 쓰고 하니까 여기서 뭐 숫자 변환하는 것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숫자로 변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숫자로 변환을 시켜 놓으면은 얘가 또 에러가 나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우리 고생하는 거 안타까우니까 얘를 글자로 변환시켜 놓고 왜 글자를 가지고 찾아야 되니까 해서 한 거니까 너무 신경 갖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엑셀은 그렇게 한다며요.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볼게요. 얘는 지금 뭐라고 썼냐면요. 요 3 대신에 제가 요걸 다 정확히 다시 쓸게요. 자, A3이라고 하는 왼쪽. 저 왼쪽에 있는 접수 코드 중에서 뭐를 잘라라 그랬어요. 잘라가지고 가져온 거야. 얘도 뭐라 그랬냐면 저 왼쪽에서 자기 줄에 있는 왼쪽에서 뭐를 잘라오라 그랬어. 그런데 아래 참조 코드를 잘 보세요. 참조 코드 밑에 하단에 1, 2, 3 학자금 2.2% 하는 이 코드표가 있는데 이 코드표는 현재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이야. 아홉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이라고. 그 얘를 자동 채우기 누르면 얘는 뭐라고 하느냐? 아홉 번째 있는 걸 찾으라 그래. 아홉 번째 거. 밑으로 아홉 번째 거. 얘도 뭐라고 하냐면 아홉 번째 걸 찾으라 그래. 아홉 번째 거. 아홉 번째를 찾으려고 봤더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아홉 번째 밑에는 꼬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 아래쪽에 있는 애들,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나와 다른 동네에 있잖아요. 얘들은 무조건 F4번키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F4번키 누르면 달러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판매금을 계산하려면 이 상품 코드가 33이니까 판매가가 650만원일 거 아닙니까? 이 650만원하고 5를 곱할 거 아니에요.
5개 팔았대. 33이란 코드를. 그러니까 출고가는 552만 5천 원이지만 판매가가 650만 원이니까 5하고 얘를 곱해서 금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는하고 왼쪽에 있는 애를 가지고 곱할 거 아닙니까? 이 코드표를 가지고 찾을 거 아닙니까? H룩급을 써가지고 그때 이렇게 참조 영역을 지정해 줄 거거든 밑에. 근데 이 참조 영역은 떨어져 있는 애죠. 자기 줄에 있지 않고 얘들을 블럭 잡고 나서는 F4번 키에서 살라가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살라가 들어가면 된다. 네. 자, 먼저 좀 볼게요. 저 무작정 따라하기 옆에 기출공일이 있고요. 기출공일 옆에 보면 거기 약간 불구스름한 노란색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워크시트 삽입 눌러보세요. 뭐 하나 생기나요? 생기나요? 그 비어있는 화면 생기죠?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이름 왜 이래? 국어, 영어, 평균, 비율. 평균이라고 하지 말고 합계라고 할게요. 홍길동. 왜 그러지? 홍길동, 일지매, 임꺽정, 이순신, 90점, 80점, 70점, 60점, 50, 85, 75, 이순신은 65, 95 이렇게 씁시다. 이 사람 합계를 계산하는 거야. 합계 어떻게 계산합니까? 는 썸을 쓰던 는 하고 이거를 더하던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에 국어, 영어를 더해서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아니면 여기다 는 썸 함수를 써서 두 개를 블럭 잡아도 두 개 합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던 는 해갖고 두 개를 더하던 상관은 없어요. 합계가 나오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B2랑 C2를 더해서 합계를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B2랑 C2를 더하는 게 아니라 내 왼쪽에 있는 거랑 내 왼쪽에 있는 거. 파란색은 왼쪽 거고 녹색은 왼쪽 거잖아요. 이거는 내 왼쪽에 두 개를 더해서 합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B2랑 C2를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게 쉬운데 B2에 90 써있고 C2에 80 적혀있으니까 두 개 더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원체 의미는 엑셀에서의 의미는 두 개를 더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얘가 뭐라 그랬죠? 170은 어떻게 더했다고요? 왼쪽 거 두 개 더했죠? 얘는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잖아. 그럼 왼쪽 거 두 개 더했잖아. 보세요. 왼쪽 거 두 개 더했잖아. 얘가 왼쪽 거 두 개 더한 거를 자동 채우기 쭉 했지 않습니까? 얘는 뭐라고 하느냐? 나도 너처럼 왼쪽 거 두 개 더했어 이런단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는 썸 해가지고 위에 거 4개를 더할 거예요. 위에 거 4개. 는 썸 블록 잡고 쭉 드래그 하면 되죠. 이거는 는 썸 B2부터 B5번째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다? 위에 거 4개 더했다. 이 맞는 말이죠? 위에 거 4개 더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자동차를 옆으로 훑을 겁니다.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가면 뭐라고 하느냐? 그래? 나도 위에 거 4개. 그래? 나도 위에 거 4개. 그 위에 거 4개를 더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점수는 요 점수를 한번 바꿔볼게요. 숫자를 서로 다르게 해봤어요. 전체 비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비율을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는 이거 나누기 얘 맞아요? 수학에선 곱하기 100 하는데 곱하기 100 할 필요 없고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와서 요 100분율 퍼센트 기호 눌러주고 자릿수를 한 자리 이렇게 늘려주면 보기 좋게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떻게 됐나. 얘를 자동 채우게 하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이건 무슨 계산법이에요? 보세요. D2는 왼쪽 거죠? D6은 뭐예요? D2 나누기 D6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왼쪽 거 나누기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맞죠? 이렇게 나눈 거잖아, 지금. 왼쪽 거 나누기 왼쪽으로부터 밑으로 네 번째 거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래요? 나도 너랑 똑같잖아, 이거야. 왼쪽 거 나누기 밑으로 네 번째 거다 보니까 나도 너처럼 따라간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거지. 얘는 죄가 없어요. 왜? 얘가 잘못 알려준 거잖아. 처음에는 답이 맞아. 근데 얘를 따라가면 안 돼. 얘는 뭐라 그래? 왼쪽 거는 맞는데 밑으로 네 번째 거 엉뚱한 데를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 왼쪽 밑으로 네 번째가 뭐가 있어요? 없죠?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컴퓨터는 0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170 나누기 640이지만 얘는 뭐예요? 130 나누기 0이죠? 0분의 130이잖아요. 분모가 0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분모가 0이에요. 0분의 180이 된 거잖아요. 분모가 0이면 수학에서 뭐라 그래요? 불능. 20분의 0 그러면 분자가 0이면 0인데 분모가 0이면 불능이라고 수학에서 약속을 해놨어요. 수학에서. 엑셀도 수학을 가져오는 거지 엑셀이 잘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수학을 가져오는 거라서 수학에서 안 되면 엑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죠. 는 이거 나누기 얘.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거 나누기 요거 나누기 얘. 맞죠? 이건 맞는 거죠. 는 이거 나누기 이거 맞죠? 아 이거 나누기 이거 맞죠? 이거는 자기 자신 나누기 자신이 되겠지 뭐 이렇게. 예.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해서 100분율을 넣어주면 뭐 얘는 안 나눠도 돼. 얘는 어차피 안 나눠도 되는데 이젠 계산이 됐잖아요. 그 4번 했잖아. 데이터가 4개니까 4번 계산했고 만약에 데이터가 10만 개면 10만 번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만 번 따로따로 계산하면 답이 돼요. 따로따로 계산하면 똑같다고 답이 다 된다고. 그런데 따로따로 계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만 계산하고 자동체계로 샥 해주면 좋을텐데 샥 해주면 좋을텐데 안되더라 이거지. 얘는 하나만 계산해서 자동체계로 샥 했더니 이렇게 다 에러가 났다 이거지. 그래서 죽기 살기로 10만 번을 나눠봤더니 답은 다 됐는데 공통점을 발견해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분자 나누기 분모 했는데 분모가 다 D6이죠? D2는 뭐예요? 내 왼쪽 거죠? 내 왼쪽에 D2고 내 왼쪽에 D3고 내 왼쪽에 D4고 왼쪽에 D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나누면 는 왼쪽 나누기 D6인가요? 이 말을 쭉 정리해 보니까는 아 왼쪽 거 나누기 D6을 한 거야. 왼쪽 거 나누기 D6을 한 거야. 왼쪽 거 나누기 D6을 한 거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왼쪽 거는 D2잖아요. D2 이거잖아요. 이거 얘는 이렇게 쓰고 D6은 요렇게 쓰자 이거지. 이렇게 쓰자 이거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표현이 되면 뭐냐면 아
왼쪽 거 나누기 D6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엑셀의 규정이에요. 요렇게 쓰면 D2 나누기 D6이 아니라 D2 나누기 D6이 아니라 뭐예요? 왼쪽 거 나누기 왼쪽에서부터 밑으로 네 번째 거 이렇게 계산한 뜻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자동 채우기 했더니 따라가더라 이거야. 왼쪽 거 나누기 밑으로 네 번째 거. 왼쪽 거 나누기 밑으로 네 번째 거. 이렇게 따라가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걸 따라가지 말고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계산해 보니까 D6은 항상 D6을 나누더라 이거지. 이거를 일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왼쪽 거를 D 여섯 번째 거 나누시오 이거야. 왼쪽 거를 나를 기준으로 내 왼쪽 거를 D6으로 나눠라는 뜻이 된다는 거지. 말뜻이. 그래서 이거를 엑셀식으로 표기하니까 왼쪽이라고 말하는 게 좀 어색하고 그냥 너를 기준으로 왼쪽에 D6이 있으니까 D2라고 써라 이거야. D2라고 쓰고 D6은 그냥 D6이라고 쓰면 밑으로 네 번째 거라는 의미가 되니까 항상 D6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양쪽에다 찍어줘라 이거. 달러를 양쪽에. 그러면 엑셀 입장에서는 이거는 왼쪽 거 나누기 D 여섯 번째 거구나 라는 말로 인식할 것이다 라고 엑셀을 그렇게 개발한 거예요. 엑셀 개발자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이해를 하고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개발자가 이렇게 개발해놨으니까 우린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거를 한 번에 눈으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를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수작업으로 다 종이를 써보세요. 근데 나는 합계 하나만 계산할 거야. 얘만 달랑 하나 계산할 거야. 그럼 달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만 여기 비율 홍길동씨 비율만 하나 계산하래. 그럼 달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답은 된다고. 근데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 그러면 원래 거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기 제가 이거를 수작업으로 쭉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를 수작업으로 계산하기 전에 위에 걸 하나 계산해서 자동 체결 쭉 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얘가 뒤에 세 번째 셀이에요. 뒤에 세 번째 셀. 얘는 뒤에 네 번째 셀. 얘는 뒤에 다섯 번째 셀. 얘는 뒤에 여섯 번째. 얘는 뒤에 일곱 번째. 얘는 뒤에 여덟 번째. 얘는 뒤에 아홉 번째 셀이에요. 그래서 계산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뒤 세 번째 셀이 어디예요? 요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 A 세 번째니까 어디입니까? 저 왼쪽 뒤에 세 번째를 기준으로 보면은 왼쪽에 뭐가 있어. A 세 번째가 있는데 그거를 뭘 자르래. 다섯 번째 상계 자르래. 3이 나온 거야. 3이 나왔어. 얘는 뭐라 그래요? 뒤에 네 번째 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게 A 네 번째는 맞아. 이건 맞아요. 근데 얘가 문제지. A 12번째는 어디야? 뒤에 세 번째를 기준으로 보면은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밑이야. 거기서부터 어쩌고 저쩌고 따지래. 근데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대로 똑같아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똑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14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8번을 이렇게 여기다 8번을 수작업으로 계산하면 자 이것도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고 얘도 여기다 답을 쓰면 3%가 되는 거고 3, 2, 1일 때 4.2%, 3%. 잠깐만요. 이거 틀렸나? A 4번째. 이거 5번째네. 그렇죠? 이건 5번째죠. 이걸 틀렸네, 제가. 예. 자, 보시면, 2.2%. 이거 맞아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수작업으로 다 풀어봤더니, 3일 때는 4.2%, 2일 때는 3%, 1일 때는 2.2%가 딱 맞는다고. 수작업으로 다 하니까. 근데 이걸 수작업으로 아까 일일이 계산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공통점을 발견해 봤는데 다 똑같더라 이거야, 얘가. 다 똑같더라 이거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의 공통집합을 요렇게 쓰자 이거 이렇게 쓰자 이거죠. 그러면 얘들의 공통집합을 그렇게 표기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요것들의 공통집합을 요렇게 표현하자 이거죠. 이렇게 표현하자 이거. 요거 3으로. 그럼 전혀 이상이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근데 잘 보시면은 파란색 왼쪽 거는 그대로 두고요. 녹색이 아래 거지 않습니까? 아래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블록 잡았을 때 왼쪽에 있는 애랑 아래쪽에 있는 거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거는 내 거고 아래 거는 남의 거거든요. 그러면 남의 거에다가 F4번키 누르면 돼요. 엔터를 치면 그리고 자동 처리 쫙 해주면 그러면 전혀 이상 없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거에 셀 참조 방식이라는 게 셀 참조 방식. 셀 참조 방식은 여기도 나타날 거예요. 여기도 지금 얘를 참조해야 되니까 얘를 블럭을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는 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F4번키 눌러야 되는 거야. 이쪽도. 여기는 그런 거 없네.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랑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겠지, 나머지가. 뭐, 다른 데 있는 걸 계산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F4번키 안 들어가고, 여기는 성적이 3등이래, 3등. 3등이라는 거 말은 점수가 세 번째로 큰 거를 찾는 거예요. 세 번째로 큰 게 뭐냐면 90점인가가 세 번째로 큰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전체 영역에서 세 번째로 큰 거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거랑 남의 거랑 비교하잖아요. 근데 하나만 계산하고 말잖아. 1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구고 3등이 누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것만 계산하고 마는 거기 때문에 자동체크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F4번키 안 눌러도 되고. 얘는 하나 계산해서 자동체크를 쭉 해야 되니까 얘도 하나 계산해서 자동체크를 쭉 해줘야 되니까 F4번키를 눌러야 돼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요거 판매 금액 한번 더 해볼게요. 아까 이제 기출공일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잠깐 설명을 봤는데요. 다시 볼게요. 는 합계를 전체 합계로 나눠라 그럴 때 왼쪽에는 합계는 내 거고 저 전체 합계는 남의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남의 거에다 F4번키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자동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 잘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까 제가 이걸 수작업으로 계산한 거죠? 이건 자동 계산한 거죠?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D2는 D3, D4, D5로 변하지. 왜? 왼쪽 거니까. 근데 D6은 어떻게 됐어요? 자동 채우기에도 D7, D8로 안 갔단 말이야. 얘가 달러가 빠진 상태에서 자동 체크를 해주면 보세요. 얘도 따라가잖아.
왼쪽 걸 따라가는데 여기다 달러가 찍혀 있는 상태에서 자동 체결을 해주면 왼쪽 D2는 D3, D4, D5로 가지만 이 전체 합계라고 하는 D6은 어떻게 돼요? 수작업으로 계산한 것처럼 그대로 유지하더라 이거지. 그러려고 달러라고 표시하는 거고, 달러라고 표시된 거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답이 정확히 나오는 거니까. 뒷부분에 또 나올 거예요.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그때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설명드릴 때 또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예. 자, 무작정 따라하기 1번에 가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대출 금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접수 코드를 가지고 코드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 VLOOKUP 함수를 쓸 거고요. 문제지 VLOOKUP을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고, MID는 뭐냐면 저 중간에 있는 3을 잘라오는 게 MI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ID 함수 쓰고 접수 코드 찍고 5,2를 쓰는데 이때 A의 세 번째 셀이라고 하는 접수 코드를 찍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왼쪽에 있는 애잖아요. 내 거잖아, 내 거. 나와 같은 줄에 있는 거잖아요. 나와 같은 칸에 있든지 나와 같은 줄에 있는 거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여기는 이제 3을 찾고 2를 찾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단에 있는 코드 표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참조를 해야 되는데, 접수 코드 중에 3을 잘랐었고 이 자른 3을 하단의 코드 표에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블럭을 잡았는데 이거는 왼쪽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은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동네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F4번 키를 누른다. 그럼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다. 잠깐만. 이 접수 코드에 해당하는 대출 상품 명칭을 가져와라. 그럼 2라고 쓰면 되고, 접수 코드에 해당하는 대출 금리를 찾아와라. 그러면 3을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컴마, 정확히 일치하는 거를 찾아도 돼요. 여기는 3을 똑같이 찾아서 답을 찾아도 되고, 어차피 얘가 1, 2, 3하고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도 되고, 여기선 둘 다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써도 답은 됩니다. 근데 위에 거를 쓸 때는 어떻게 한다? 안 써도 된다. 근데 아래 거를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써야 된다. 이거죠. 자, 0을 쓸게요. 그냥 저는 정확히 일치하는 거를 제가 고쳐 써봤습니다. 아까는 2를 써봤는데 지금은 이제 0을 써볼 겁니다. 엔터 치면, 마지막에 제가 괄호를 안 닫았죠? 괄호를 안 닫고 엔터를 탁 치면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화면에 이렇게 떠. 여기. 야, 너 끄트머리 괄호 뺐는데 어떻게 할 거야? 괄호 집어넣을 거 맞지? 여기 넌 뺐는데 여기 괄호 집어넣을 거지? 그럼 얘 눌러. 그럼 내가 괄호 닫아줄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니오가 아니라 얘가 있잖아요. 아니오로 가 있는데 엔터 치면 아니오가 되지만 얘 쪽에 가 있을 때 엔터 치면 얘가 되거든요.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얘를 자동 채우기 쭉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대출 이자 계산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내 왼쪽에 있는 대출 금액을 곱해줘야지. 대출 금액을 곱해줘야 대출 금리가 아니라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자가. 근데 지금은 뭐를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냥 금리만 계산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자, 오른쪽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오른쪽 문제는 이 33 코드에 해당하는 650만원을 5이랑 곱하래요. 곱하라고 써있잖아. 문제를 보세요. 는 판매가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판매 수량을 먼저 곱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판매가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하라고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하셔야 돼.
그럼 판매가부터 계산해 봐야 되겠죠? 판매가는 뭐로 계산하래요? 인덱스, H룩업, V룩업 중에서 골랐으래. 아, 딱 알려주면 좋은데. 그럼 V룩업은 아니죠, 일단. 데이터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인덱스는 뭐냐면, 어느 표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그럼 보세요. 세 번째 칸도 아니고, 세 번째 줄도 아니고, 뭐, 33번째도 아니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덱스 함수를 쓸 수는 없어요. H룩업을 쓸 겁니다. H룩업. 자, 룩업 밸류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33 코드죠? 33 코드. 33 코드에 해당하는 걸 어디서 찾아와야 돼요? 컴마. 밑에 코드표. 밑에 코드표. 밑에 코드표가 저 112서부터 44 밑에 있는 102만원까지인데 얘들은 변동사항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상품 코드는 내 거지만 밑에 있는 단가표는 남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F4번키. F4번키. 우리 컴마. 자, 아까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코드에 해당하는 금리를 찾아오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코드에 해당하는 판매가, 출고가 중에 판매가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첫 번째 줄이고 판매가가 두 번째 줄이고 출고가가 세 번째 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판매가를 찾아오니까 2 써야지. 만약에 출고가를 가져오시오 그럼 3이라고 쓰는 거고. 컴마 정확히 일치하는 거,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 상관없죠. 왜? 11, 22, 33, 44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스란히 나열되어 있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코드가 23은 있어요? 여기 23이라는 코드가 있냐고 밑에 표 중에. 근데 여기 입력한 사람이 33이라고 안 쓰고 23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 그럼 23에 해당하는 코드가 없어요. 에러가 나야 되는데 사실은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쓰게 되면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앞에 있는 1번 문제도 2번 문제도 사실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써야 돼요. 아무리 순서가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사하게 일치한다는 의미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유사하게 일치한다는 거는 이렇게 순서가 11, 22, 33, 44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고 했을 때 오름차순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도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걸 써도 답으로 인정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아래 거를 써야 정답이에요. 위에 거를 써도 답은 나오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래 거가 맞는 말이고 이유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가만 나오잖아. 그럼 이 판매가에다 곱하기 뭐를 해야 돼? 이 판매 수량을 곱해야죠?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하라 그랬잖아, 문제지에. 그럼 판매 수량 클릭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클릭을 했더니 커서만 들어가네. 클릭했더니 커서만 들어가잖아. 아,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면 커서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리 클릭을 해도 커서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얘가 벗어나면, 판매 수량이란 동네를 벗어나면 클릭이 안 되죠. 그때는 i3이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키보드로. 선생님, 저 키보드로 쓰는 거 싫어하는데요? 그럼 밑에 거 선택하세요, 밑에 거. 그걸 키보드로 올리세요. 저 위에 거 클릭하고 키보드로 내리면 내려가고, 밑에 거 선택하고 올리면 올라갑니다. 옆에 거 선택해서 옆으로 와도 돼요. 아까는 우리가 그냥 클릭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키보드로 쓰면 돼요. 여기다 뭐라고? i3 쓰면 되지. 쓰면 되는 거지. 엔터 치면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5개 팔았어요. 33코드 650만원짜리를. 그러니까 650만원 곱하기 5가 됐으니까 답이 되는 거지. 자,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요 밑에다 어디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0번째다 쓸게요. 제가 10번째다가. 아까 뭐, 비율 계산하던 거. 이름. 점수. 평점. 여기 평균이라고 할까? 평균. 그 사람, 요 사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사람 평균이 95고, 이 사람 65고, 이 사람 47이고, 이 사람은 87이래. 한 사람 더 쓸까? 을지문덕 70점. 자, 점수가 있고 평가를 매길 거예요. 0, 60, 70, 80, 90. 가, 양, 미, 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니까 뭐 어려울지는 않을 테고. 홍길동 씨가 95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의미한가 중에 뭡니까? 우리 예전에 기억나, 이렇게 평가를 안 매기신 분도 있었죠? 요즘 젊으신 분들은 수미한가라는 평가를 안 매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매기면 되지 뭐. 자, 이렇게 바꿔볼까요? A, B, C, D, F. 뭐 이러면 상관없지. 수미한가 대신에 뭐 A, B, C, D로 하면 되겠죠. 자, 95점은 A죠? A잖아요. 65점은 D고, 47은 F고, 87은 B고, 70은 C고. 이거는 제가 눈으로 계산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눈으로 계산한 거죠. 이 눈으로 계산한 거를 제대로 한번 계산해 봐야죠. 는 H를 곱을 쓸까요? V를 곱을 쓸까요? H를 곱을 쓸까요? V를 곱을 쓸까요? 지금 점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V를 곱을 쓰는 거예요. 자, 95점 있습니까? 95점 있어요? 얘를 찾는 거죠? 어디에서? 이 동네에서. F4번께 누르겠죠? 컴마, 점수에 따른 평가를 가져오니까 2를 써야 되겠죠? 컴마, 여기 정확히 일치하는 걸 쓸까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쓸까요? 이럴 때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쓰면 안 돼요. 왜? 95라는 점수가 없잖아요. 70점이라는 점수는 있는데 47이나 65나 87은 없지 않습니까? 이때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쓰는 거예요. 유사하게 일치 쓰는 거. 자, 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여기다가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쓰든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쓰든지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었고. 근데 만약에 여기는 코드가 보세요. 33이 아니라 23이면 어떻게 돼요? 23이면 에러나지. 23에는 코드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얘를 0이 아니라 2를 쓰면 뭐예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2를 쓰면, 여기 2를 쓰면은 여기다 컴마를 딱 쓰고 2루라는 걸 쓰면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라며요. 안 써도 되는 거고. 근데 썼잖아요.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true라고 써든지 2라고 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23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23이라는 코드는 2에 맞아요? 33에 가까워요? 2에 가깝잖아요. 45만원을 곱한 거잖아. 만약에 얘가 3이면 어떻게 될까? 3이. 33은 안 됐잖아. 33은 안 됐잖아, 어차피. 그러니까는 2 코드로 간다고. 그럼 37은 어떻게 될까? 없는 코드죠? 없는 코드인데 44는 안 됐잖아. 33은 넘어갔지만 44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650만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33 코드를 써야 정확히 맞는 건데 2 코드를 써도 엉뚱한 답이 나오고 엉뚱한 답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걸 쓰라고 하는 의미예요. 3이 없고 3, 3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답은 0을 쓰든 1을 쓰든 어차피 답은 맞아요. 얘를 바꿔 쓰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실제 의미상에서 봤을 때 3, 3 코드는 있지만 3, 4 코드도 없고 4, 2 코드도 없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똑같은 코드가 들어오지 않으면 에러가 나게끔 해줘야 되거든. 그럴 때는 정확히 일치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비슷하게 일치하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70점은 있으니까 C학점이 맞는데 65라는 점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60보다는 크거나 같고 70보다 작잖아요. 65라는 점수는 60보다 크거나 같고 70보다는 작으니까 D를 갈 거라고. 70은 70이 있으니까 C고, 그러면 47은 어떻게 돼? 0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60보다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F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90점을 써도 A고, 91점을 써도 A고, 92점을 써도 A고, 이런 것도 A고. 그러니까 89는 어떻게 돼? 그땐 떨어지겠지. 왜? 89는 여기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균에 따른 평점을 매길 때는 이렇게 매겨왔거든. 이렇게 매겨왔거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쓰는 거야. 그때는 비슷하게 일치를 써야 돼. 이때는 똑같은 걸 쓰면 큰일 나요. true 대신에 false 0을 쓰면은 답이 없죠. 95라는 점수가 없잖아. 90은 있는데 95는 없잖아. 그러면 안 되지, 에러가 나면. 그래서 여기다 1 대신에 0 대신 1을 써야 된다는 의미고. 그냥 옵션이 다른 거예요, 의미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요거 볼까요? 요거. 이게 지금 저 기출공일에 보면 나와요. 기출공일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옆에 보시면 기출공일 시트가 있죠? 여기 한번 보시라고. 이 사람이 55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55개는 1개 이상 40개 미만으로는 할인율이 없는 거죠? 40개 이상 70개 미만으로는 3%고 70개 이상을 사면 6% 할인해 준다는 거죠? 그때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써야지. 이때는 반드시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기념도 8주년 어떻게 돼? 8주년은 화혼식이죠? 6주년은 어떻게 돼? 근데 정확히 제가 명칭은, 그러면 결혼한 지 50년 됐으면 석혼식이에요? 결혼 60주년은 회원식이라고 하죠. 회원식. 다시 결혼하는 거. 뭐 은혼식, 금혼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년서부터 10년까지를 보고 여기는 결과가 10년이 넘어가면 그냥 석혼식으로 물고, 7주년은 화혼식인데 8주년, 9주년 없잖아요. 그러면 7주년, 8주년, 9주년도 화혼식이고 5주년, 6주년은 목혼식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의미로 봤을 때는. 만약에 결혼기념이 8년차가 됐어. 8년차. 8년차는 어떻게 돼? 8년차 같으면 없잖아.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없잖아. 그럼 에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의미로 써야 된다는 게 답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출공일 문제는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걸 가지고 답을 쓰는 거고요.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는 반드시 똑같이 일치한다는 걸 가지고 답을 쓰는 그런 문제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풀어봤어요. 이게 조금은 헷갈려요. 첫째 헷갈리는 거 뭐냐면 여기다가 달러가 들어간다는 개념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한다는 개념과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개념도 헷갈리는데, 그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성적표를 가지고 몇 점서부터 몇 점까지. 또 기출공일에도 그런 문제 나올 테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자, 성적표 한번 볼게요. 성적표. 3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고를 먼저 계산해 봐야 돼. 비고. 비고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등은 최우수고 2등은 우수고 3등은 보통이고 나머지는 노력이래. 그럼 한번 써볼게요.
석차를 계산해서 1등은 뭐다? 최우수, 2등은 뭐다? 우수, 3등은 뭐다? 보통, 나머지는 뭐? 노력.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따옴표가 다 들어가야죠. 글자니까. 그럼 1등, 2등, 3등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추수함수를 쓰래. 추수함수. 추수함수. 랭크는 석차 계산하는 거예요. 등수 계산하는 거고. 자, 등수를 계산해서 등수. 여기서 말하면 성적을 계산해서 등수를 계산해서 등수. 1등이면 뭐라고? 최우수라고 쓰고 2등은 우수라고 쓰고 3등은 보통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몇 명일까? 자, 1등, 2등, 3등 빼면 나머지가 4명이네. 나머지가 4명이죠. 7명이니까 1등, 2등, 3등 빼니까 나머지가 4등, 5등, 6등, 7등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다? 노력이라고 써라 이거지. 노력이라고 써라 이거. 이렇게 계산하래. 이렇게 계산하래. 이것도 좀 옆으로 좀 펼칠까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요 100명이 시험 봤어. 100명. 그래서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나머지는 노력.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노력이 몇 명이야? 97명이죠? 100명이 시험 봤으니까. 지금 7명이니까 요 정도 쓰지만 그러면 2000명 시험 봤어요. 어떻게 돼요? 1, 2, 3등 나머지 1997명이 노력이잖아. 나머지니까. 그럴 때는 달라져요. 또 지금은 몇 명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등수는 어떻게 매겨? 등수 여기서 한번 등수 매겨볼게요. 우리 등수를 매기는 거 배웠는데 는 랭크 누가? 내 점수가 어디에서? 우리 반 전체 성적 중에서. 그러니까 내 거는 상관없는데 전체는 F4번키 달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엔터 치면 되지. 5등이네? 5등이면 뭐야? 노력이겠네. 그럼 자, 쭉 한번 매겨볼게요. 얘는 최우수, 얘는 우수, 얘는 보통, 나머지는 다 노력. 아, 3등이 2명 있네. 자, 그러면 요것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등수는 제가 말로 쓴 말이고 등수를 직접 매겨본 거잖아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이 랭크 함수에 의해서 초이스 고르는 거예요. 골라라 이가 골라라. 너 석차가 얼마 나왔니? 저 1인데요. 그럼 뭐 최우수. 전 5인데요. 그럼 5번째 거. 자 보세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일곱 번째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등수가 8 그러면 어떻게 돼? 에러가 나죠. 여기 7개밖에 나열한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등수가 8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지. 등수가 0 그랬어. 이 값이 0으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오류가 나겠죠. 에러가 나죠. 왜? 얘는 1부터 7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써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오네. 여기다 썼더니, 1등, 2등, 3등 2명, 나머지는 다 노력. 이렇게 나온 거지. 추수함수라고 하는 거,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아까 V루급이나 H루급에 비해서는 추수함수는 쉬워요. 추수함수만 달랑 내지는 않아요, 절대로. 랭크 함수를 같이 껴넣는다든지,
여기다 다른 함수를 더 끼면 더 어려워져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죠. 2000명이 시험을 봤어요. 2000명.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나머지는 노력이래. 그러면 추수함수 안에다가 2000개를 나열할 수가 없어요. 설령 나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2000개를 나열하려면. 그때는 함수가 달라져요. 그때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7명 중에서 1등, 2등, 3등이 아닌 나머지는 노력이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00명 아니 200만 명이 상관없어요. 중에서 1에서 3등을 외에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노력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1, 2, 3등은 최우수, 우수, 보통이고 나머지는 다 노력이잖아. 나머지는 노력이잖아. 근데 여기는 7명이니까 4등도 노력, 5등도 노력, 6등도 노력, 7등도 노력이라고 쓴 거지만 2000명이 시험 보는데 노력이 몇 개 나와요? 1997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너무 나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if 에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함수에 의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3등까지는 최우수, 우수, 보통이 나와. 최우수, 우수, 보통이 3등까지는 나오는데 4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 추수에서 항목이 3개면 3까지는 3개가 나오지만 4가 나오면 에러 난다 그랬잖아요. 5가 나와도 에러가 되고 2000등도 에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러가 발생했어? 그러면 요거 출력해라 라고, 잠깐만요. 글자를 조금 줄여볼게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등) (2등) (3등은) 추수함수에 의해서 답이 나왔는데 만약에 얘가 4등이 나오거나 5등이 나오거나 6등이 나오거나 2000등이 나오면 추수함수에서 에러가 나요. 그러면 무조건 에러가 발생하면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무조건 다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로. 그럼 되게 짧아졌죠? 짧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등수가, 인원수가 많을 때는 if 에러, 추수, 랭크를 같이 쓰는 거고 한 10명 정도 하는 거라면 뭐 10개 나열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시험에는 얘들이 나와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안 나온 거라면 제가 안 알려드리는데 나오니까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밀하게. 자, 이제 4번, 5번, 6번은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댁에서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히 뭐 6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아요. 6번은 어렵지 않고 그냥 사한수예요. 이거는 사한수, 셈법이에요. 이건 셈법이고 어렵지 않고 5번은 뭐 VLOOKUP이 일단은 나왔으니까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차원이고 이 책에 보면은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댁에 가셔서 문제를 먼저 보세요.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봤는데 답이 안 풀어지잖아요. 일단은 그럼 해설을 보세요. 해설을 보고 쏙 입력하지 마시고 해설을 눈으로 쭉 보세요. 종이에다 적을 수 있으면 적어가면서 쭉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해가 되시면 다시 키보드로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안 풀리다고 키보드 보고 답 보고 키보드로 쑥 입력하고 엔터 쳤더니 당연히 답 나오지.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 시간 또 이어서 할 거니까는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날짜 뭐 데이터베이스 함수 뒤에 또 있어요. 있는데 함수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이 함수 끝나고 나면 뒤에는 또 되게 빨리 가요. 휙휙휙 지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어차피 요거는 필기시험 대비해서
엑셀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려고도 공부하는 거고 또 실기시험 대비로도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실기시험 대비는 뒤에 가서 또 풀어볼 거고 필기시험 대비해서 이론적인 건 또 설명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